황인욱의 경매도전기 2화 차고 형님 자기소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입니다. 이제 우리 황인욱 씨를 데리고 같이 경매 도전기에 오늘 선생님의 자리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와. 저번 주에 제가 굉장히 아팠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 왔는데도 아픈데도 너무 재밌게 저는 저번 주에 진행을 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만났을 때 투자의 방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이제 내렸고, 또 경매 안에서도 뭐 주택부터 토지, 상가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지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이게 부동산의 영역과 경매의 영역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경매의 기초적인 지식을 오늘은 조금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건 네. 경매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경매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중요하죠. 아, 그쵸. 부동산이 훨씬 더 중요해요. 부동산을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사는 것 뿐이죠. 네. 그러면 이 경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먼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취득을 했던 그 마지막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낙찰. 그쵸. 네. 낙찰. 우리는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럼 낙찰을 받기 전에 뭘 하는지 알까? 입찰. 그쵸. 공부를 좀 했나 본데요? 낙찰을 받기 전에는 네. 입찰을 해야 됩니다. 네. 입찰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물건들을 봐야죠. 경매 물건들을 본다. 네. 네. 그거를 우리는 임장이라고. 임장. 네. 그럼 임장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입장하기 전에는 진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바로 물건 검색이라고 해요. 네. 네. 물건 검색을 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 네. 물건을 찾았어요, 이제. 네.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지 네. 임장을 가야 되겠죠. 네. 임장을 가고 이 물건을 임장을 가보니까 괜찮네 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찰을 하면은 낙찰을 받거나 폐차를 한다고 해요. 네. 물건 검색, 임장, 입찰, 폐차하거나 낙찰 받거나. 네. 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경매를 배우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첫 번에 물건 검색하고 임장하고 입찰하면 처음 만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몇 번 만에 낙찰 받을 것 같아요? 5번에서 6번 사이에 될 것 같아요. 5번에서 6번. 5번에서 6번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조금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10번 정도 입찰을 한 끝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까지 가지를 못해요. 몇 번째에서 포기하냐면은 거의 한 3번째에서 포기를 해요. 3번째에서 어떤 식으로 포기하냐면은 경매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네.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나는 막 반값에 살려고 하고 30% 40% 할인을 받아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격을 써내려 보니까 항상 꼴등이야. 아니 이 가격에 낙찰 받아서는 전혀 싼 게 산 느낌이 아닌데 라는 거를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비싸네.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내가 뭘 항상 하는 건 안 돼. 내가 하는 건 항상 레드오션이구나 라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첫 번만에 낙찰을 받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알게 되겠지만 첫 번만에 낙찰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부동산 임장을 간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낮은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가 힘들다. 저는 가장 건강한 건 지금 인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5번, 6번 만에 낙찰을 받는 게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10번 만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은 사실 경매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0번을 참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10번이라는 낙찰, 폐찰 속에 물건을 굉장히 많은 보는 안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낙찰 받는 게 좋아요? 폐찰하는 게 좋아요? 폐차하는 게 좋겠죠. 폐차하는 게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폐차입니다. 이 폐차를 위한 과정을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폐차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도 돼요. 물건 검색도 최대한 심플하게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임장도 최대한 심플하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입찰도 최대한 가볍게 해서 어차피 폐차할 거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실행을 먼저 하는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네. 임장을 가는 그렇죠. 임장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입찰.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는 실행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 실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조금 부족하냐면 현장 경험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딸린 지식을 계속 안고 가는 느낌일 거예요. 네.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벌써 입찰해도 되나? 라는 느낌으로. 근데 그 느낌이 저는 맞는 느낌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낙찰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낙찰은 경매의 시작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다 돈이 없잖아요. 네. 네. 대출. 대출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나면 상품화. 상품화. 네. 상품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를 파는 네. 과정이죠. 근데 팔기 전에 해야 되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명도라는 과정이 남아요. 초보자분들 또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명도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죠. 없다면은 명도할 게 없어서 베스트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가장 강력한 건 점유권이에요. 점유를 이 사람 집도 아니고 누구의 집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거기를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명도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이제 제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왜죠? 그게 가장 강력한 점유권이에요. 소유권보다 위에 있는 게 점유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집이지만 무단으로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거기에 점유를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어떤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을 넘던 뭐 담을 넘던 뭘 하던 나는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다 라는 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피해 보상이나 그런 거를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을 우리가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거 침입죄가 돼요. 우리의 집이지만 자기의 주거 공간을 우리가 침입한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법이 왜 있어?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점유권이다.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보여줘도 이 사람이 난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세요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명도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명도. 강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이제 명도입니다. 우리가 끌어낼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명도 소송을 했어야 돼요. 알겠지만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어져요. 복잡하고. 그렇죠. 명도 소송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빠른 편이라서 최대한 빨리 나와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낙찰 받고서 이 사람이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6개월, 1년 정도를 소송해가지고 끌어내려면 너무 길잖아요. 네.
그 과정들이 기니까 경매 시장에 돌아가지는 않아서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이라는 게 생겼어요. 권리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권리 분석상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인도 명령은 한 달 안에 이 사람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인도 명령 제도예요. 그래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한 달 정도 안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명도라고 불러요. 자, 명도가 끝나고 이제 온전히 점유권까지 우리가 갖고 왔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뭘까요? 상품화. 그렇죠, 상품화죠. 네, 상품화를 좋아하시는 상품화. 여기 부동산 용어에서는 엑시트라고 하죠. 엑시트를 한다. 그래서 이 엑시트의 방법은 뭐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아니면은 매도하는. 보통 전세, 월세, 매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엑시트를 하죠. 이 과정이 전반적인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사비를 요구하고 인도 명령 중에 이사비 요구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는 드릴게요. 이거 드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게 이 명도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고 인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빠르면 한 달이에요. 그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인도 명령이 떨어졌어. 인도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이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인도 명령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강제 집행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인도 명령 받았으니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그 집행관이 이제 해당 집에 한번 나와요. 그게 한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집에 나와가지고 뭐를 붙이냐면은 해당 집에다가 계고장을 붙여요. 빨간 딱지? 빨간 딱지는 아니고 이제 계고장이라고 문에다가 이 집은 한 2주 후에 강제 집행 예정이 될 예정이니까 짐을 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조치를 해라 라는 거를 붙여놔요. 그래서 2주 정도 걸렸고 또 한 2주 후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총 2달이 소요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강제 집행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누가 하냐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조끼를 입고서 사람들이 투입해가지고 막 짐을 뺍니다. 그러면은 그 노무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요? 제가 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 노무 비용을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잡아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실평수가 20평이라고 치면은 법원에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노무 비용으로. 그럴 바에 이사비가 싸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을 했어. 물건을 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없어요. 이 물건은 최소 3개월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이 보관비 누가 내요?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보관비 이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았으면 얘를 경매로 내보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비용들 따져보니 20평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의 비용들이 발생이 되더라. 강제 집행을 하는데도. 그러면은 기간은 2개월. 이게 정말 틈 없이 빨랐을 때. 그래서 쭉 과정들을 지켜보니 2개월 걸려가지고 내가 법원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300만 원 내고 명도할 바에는 차라리 협의해가지고 간다. 그럼 협의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을 주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좀 괜찮잖아요. 상대방 나갈 때 뭔가 배려해주고 맞아요. 관계가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잘 지내세요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은 나가고 우리는 또 기분 좋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용을 이사 비용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 각각의 과정들이 다 배울 게 무수히 많아요. 그러겠죠. 네. 요 임장은 어떻게 하고 임장 가서 뭘 봐야 되고 물건 검색은 어떤 물건을 봐야 되며 어떻게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되고 입찰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낙찰은 뭐 낙찰 받고 나서 뭐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되며 명도 과정에서도 배울 게 많고 대출 저 상품화 그래서 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요 과정들을 하나씩 다 배워서 가면은 한 1개월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때 비로소 입찰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경매를 배운 지는 1년이 됐지만 입찰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과반수예요. 왜냐? 그분들의 입찰은 이걸 다 익히고 나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3주 안에 입찰을 하죠. 이 과정들을 다 배우고서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실행을 위한 입찰을 먼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들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가 됐죠. 조금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1차적인 거. 1차적으로.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딱 벌었어. 네. 이 번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또 더 큰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렇죠. 더 큰 돈을 벌어. 또 돈을 벌었어. 또 더 큰 돈을 또 벌어. 그 뭐예요? 결국엔 그 돈으로 뭐예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하진 않을 거냐. 무언가에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욱 씨가 이번에 돈을 썼죠? 네. 뭐 했었어요? 가장 크게 썼던 거. 썼죠. 집에 썼죠. 그 집을 샀잖아요. 그 집은 사실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 동생, 나랑 같이 지낸 동생이 좀 힘드니까 내가 여기에서 살려고 사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돈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 동생을 위해서. 사실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쓴 거죠. 내가 이렇게 쓰면 나는 동생한테 이렇게 돈을 썼다라는 어떤 돈을 좋은 에너지로 쓰는데 흘려보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려고 하는 거고 이 돈을 쓸 때 좋은 에너지로 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좋은 기분 얻으려고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라는 걸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쾌락적으로 쓰는 거고 그 좋은 기분을 잘 마인드를 정립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곳에 돈을 흘려보내는 거죠. 네. 그 차원으로 봤을 때 명도를 할 때 그렇죠? 명도를 할 때 이 사람한테 300이든 500이든 우리가 이사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돈을 쓴 거잖아요. 돈을 쓰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역할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좋은 일 할 거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이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명도할 때 300만 원 쓸 거 100만 원 더 주고 좋은 기분으로 그 사람 내보내면은 이게 서로 간에 좋은 기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명강이다. 그래서 이 경매 과정 안에서도 그 틈들을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계속 숨어 있으니까. 벨지어다. 이거 완전 종교처럼. 지울게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 건 물건 검색이죠. 그럼 나머지들은 쭉 이후에 배우게 되고, 네. 물건 검색과 임장이 남았어요. 네. 그렇죠. 물건을 찾아야 임장을 가게 되니까.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임장 갈 물건을 이제 찾으실 거예요.